그러면 이런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어도 팔리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이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인 거죠.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몇 화죠? 오늘 7화인가? 네, 7화. 우리 지난번에 페르소나 얘기하고 목적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 컨텐츠. 지금까지 그 드로마이 브랜드 1, 2, 3, 4 그리고 5, 6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컨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계속 결국에는 컨텐츠다라고 얘기해왔잖아요. 결국 마지막은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텐츠는 어때야 될까? 그걸 생각했을 때 저는 컨텐츠는 가치를 품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마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세상이 필요한 거를 찾는 거. 그럼 결국 내가 가진 가치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컨텐츠는 이력서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걸 잘하고 그걸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컨텐츠가 전단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헬스장을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헬스장을 열면 보통 전단지 같은 거 뿌리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받고 헬스장이 열었네? 하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설명해 줄 게 있어요. 화이트보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세일즈 퍼널이라는 거거든요. 세일즈는 판매, 퍼널은 깔때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보통 4단계로 나눠요. 인지, 관심, 결정, 구매.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까지, 구매하기까지의 행동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한 건데 우리가 처음에 그 전단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전단지를 딱 보고 인지를 하는 거지. 나는 이 전단지의 내용이 좋아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나 운동해야 되는데,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단지에 이제 주소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 헬스장으로 다시 방문을 해보는 거죠. 그게 결정 단계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게 좋네, 시설이 되게 좋네, 회원권 구매해야겠다. 구매. 근데 저는 이게 팔로워가 늘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컨텐츠는 전단지 같다 그랬잖아요. 컨텐츠가 전단지 역할로 사람들에게 인지하는 거지. 이런 컨텐츠가 있어? 근데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관심. 그럼 나 이 사람한테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래서 내 채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영상이 너무 좋다, 구독.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이 위에 단계예요. 사람들을 인지시키는 거.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로 유입시키는 거예요. 우리 타겟 어디언스가 일로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구독자나 팔로워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결국 나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세일즈 퍼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전단지를 다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무조건 만들어서 올린다고 해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단지에 20% 할인 쿠폰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전단지를 킵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저는 그게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가치를 담고 있는 컨텐츠냐에 따라서 이 전단지가 그냥 버려지는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끌어다 모아주는 전단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가치 있는 컨텐츠는 결국에는 팔리는 컨텐츠라는 거죠. 사실 컨텐츠라는 게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었을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소비가 되지 않으면 그건 팔리는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가치가 비어있는 컨텐츠는 아예 안 팔리지만 가치가 있어도 안 팔리는 컨텐츠들도 있어요. 나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품, 상품, 작품. 제품은 좋은 예시가 있을 것 같아. 기다려봐요. 오늘도 등장한 우리 떡상이 타일 테이블. 내가 제품, 상품, 작품 이거를 비교하기 딱 좋은 걸 찾았어. 이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제품이야. 공장에서 바로 찍어 나온 거. 제품과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품은 그냥 만들어진 거고 상품은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지점토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겟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리고 같은 이 제품을 가지고 만든 게 요거 이현님이 만든 건데 절대 이현님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현님 오해하지 마요. 이게 이현님이 여기 사무실 놀러 와가지고 앤드류 여우 같다고 해서 이 여우를 만들어 주셨어. 요게 이제 작품이에요. 작품은 뭐냐면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는 나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끔 작품이 좋은 컨텐츠가 되기도 해요. 이게 팔리려면 일반화시키긴 좀 어려운데 근데 그거는 보통 천재들의 영역인 거지. 우리는 천재가 아니란 말이야. 빠르게 인정하고 우리는 상품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여우같이. 내가 하루는 이현님이랑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현님이 인센스 스틱을 이제 불을 붙이고 있었어.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니까 이현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래야 컨텐츠지. 이렇게 안 찍으면 그냥 친구와의 추억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한 일상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담냐에 따라 그게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그게 그냥 그저 친구와의 추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클래스 101 일상을 감성적으로 기록하는 법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근데 앤드류님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럼 응, 또 응.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앤드류님 그때 저한테는 좋아하는 일로 돈 벌게 해준다면서요. 그럼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작품이 좋아하는 일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거를 주제로 삼아야 돼요. 그 주제 안에서 어떤 소재를 가져오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야. 앤드류님 제가 콘텐츠 만들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고 다른 거를 해봐. 대신에 너가 열정 분야는 있잖아. 그 분야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내가 열정 분야 여긴데 저쪽 거를 해보고 또 다른 걸 해보고 이러면은 이게 너무 여러 군데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요 관역 안에서 다른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한번 성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분야로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저는 컨텐츠라는 게 이 두 가지로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주제, 그리고 두 번째가 소재예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브랜딩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기 성찰해서 내가 가진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거 찾았잖아요. 그걸로 주제를 한 세 가지를 뽑으면 좋다고 했어요. 그게 마세스는 뭐였냐면 인테리어, DIY,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정했어요. 이 주제라는 거는 내 안에서 갖고 온 거잖아요. 내 안에서 찾은 가치잖아요. 그러면은 소재는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브이로그 이런 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떠오르는 키워드가 쿠팡이었어. 그 쿠팡이 그때 당시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슈화가 되면서 쿠팡 키워드를 가져와야겠다. 그 내가 우리가 돈이 없지 센스가 없냐 이거에서 쿠팡으로 집 꾸미기 그 컨텐츠를 한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떡상한 컨텐츠가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주제는 인테리어잖아요. 근데 소재는 쿠팡으로 잡은 거죠. 그걸 결합했을 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세상에 팔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 나 뭐지? 이거 진짜 꿀팁이죠. 진짜 또 제가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DIY랑 뭐랑 엮을까 하다가 그때 찾은 게 다이소 지점토가 엄청 뜨는 거예요. 다이소 지점토를 갖고 와서 이걸 만든 거죠. 근데 이 영상에 또 떡상을 했잖아요. 50만이 넘었거든요, 조회수가.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어머 이 타일 테이블이라는 소재를 갖고 온 거죠. DIY랑 결합했을 때 100만 조회수. 내가 드디어 100만 조회수 찍었어. 나는 그 비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주제로 삼고 세상에 지금 떠도르는 트렌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소재를 내 주제랑 엮는 거죠. 그러면 이런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어도 팔리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이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인 거죠. 진짜 맞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랑 요즘에 뜨고 있는 것들 결합하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세스처럼 그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루트대로 하면 월천만 원 벌 수 있잖아. 마세스 보고 알았잖아요. 3개월이면 쌉 가능. 저도 그냥 3년 동안 이게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을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내가 만든 거죠. 이 커리큘럼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7화에 걸쳐서 지금까지 왔어. 나는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 사실 이 시리즈가 그냥 나에게는 마스터피스야. 난 이거를 그냥 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써먹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도 마세스으로 떠납니다. 장난이고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영업비밀 그렇게 풀면은 어떡해요? 그거 두렵지 않아요? 남들이 그런 거 가져가면? 하나도 안 두려운 게 나는 사람들에게 나눌수록 나의 수입은 더 높아졌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 드로마인드를 시작하고 내 온라인 클래스 수강생이 더 많아지고 내 강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건드려도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계속해서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이렇게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위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절대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죠. 성재 PD도 봐선 알겠지만 저는 돈 버는 수익 수단에 집중하기보다 사실은 저의 일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투자하거든요. 나의 시간, 체력, 돈 다 컨텐츠 만드는 데 투자해요. 그러면 알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거든요. 이제는 누가 파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무엇을 파느냐보다. 그 무엇이라는 거는 누구든 뺏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누가 파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니까 나는 그 누가가 되는 거에 집중을 한 거죠. 앤드류는 자기개발 유튜버야. 그러니까 자기개발, 생산성 높이는 일자로 시스템 만들기 그런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앤드류는 인스타그램 알려주는 유튜버였어. 그래서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드 강의를 판 거고 앤드류는 마세스 브이로그로 성공을 했어. 일상을 감성적으로 기록하는 법에 대한 클래스를 파는 거고 컨텐츠를 만들고 상품 만들고 컨텐츠 만들고 상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모으기 전까진 수익화를 시작 안 했죠. 사람을 모으기 전까진 상품을 기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먼저 이게 가치가 있다, 세상에 필요한 거다 라는 게 분명해졌을 때 난 상품 기획을 했어요. 내가 판매하는 세 가지 모두. 소름 돋아. 6화까지 만들면서 그러니까 말하는 거랑 똑같이 했으니까.
그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재다능한 것도 있고. 저도 그건 인정해요. 내가 다재다능한 거 맞아요.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남들보다 쉽게 시작한 것도 맞아요. 그렇게까지 오기 전에 저는 제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내 20대를. 진짜 캘리그라피도 사실은 월급 150만 원 받을 때 1시간에 20만 원짜리 클래스를 들으러 간 거예요. 나는 내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해외에 나간 거, 그리고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시키는 일 같은 거, 이제 SNS 컨텐츠 만드는 거, 발행하는 거, 이런 거 내가 관심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배우고, 내가 따로 책도 읽고 클래스도 찾아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에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30대 때 기회가 왔을 때 너무 다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나도 성재 PD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20대 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만 찾아도 앞서간다. 우리 이제 다 바빠질 거잖아요. 그거는 좀 오케이. 돈 많이 벌어요. 그때는.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하진 않다? 그 돈이? 나중에 나이 들면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진짜 아쉽지 않게 벌고 턱턱 내가 낼 수 있을 정도로 벌려면 지금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치를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 드로마이 브랜드 내가 계속 열어놓을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찾아보면 되잖아. 전 원본도 있어요. 심지어 원본도 있어. 제일 행운아. 그 루트는 배워놨으니까, 성공하는 길의 루트는 이제 배웠잖아요. 그 길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그런 타이탄의 도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죠.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가고,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 저랑 일도 많이 하고. 재밌게 일해, 재밌게. 우리는. 난 재밌게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지금 제 나이 때 재밌게 일하는 사람 진짜 별로 없잖아요. 없지. 그때 막 진짜 행운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제가 또 고맙네요. 안 될 거야. 이거 해봤자 안 돼. 돼. 안 된다고 하는 건 당신이 생각하는 거고, 사회가 그렇게 세뇌시킨 거고, 되게 만드는 법은 다 있어.